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 직선 4기 전남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기존의 학생 교육을 탈피해서 미래 교육을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전남의 지역 소멸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학생의 교육력 높이기를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최정민 기자입니다. 2달 가까이 활동한 전남교육감 인수위는 미래교육이라는 문구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단순한 지식을 익히고 평가하는 과거의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를 대비하고 전남형 교육 자치를 실현하겠다는 의미라고 인수위는 설명했습니다. 인수위는 또 교육 분야가 더 이상 학교 안의 문제가 아닌 지역 생존의 문제와 연계된다며 앞으로 4년 동안 전남 교육을 지역 소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대비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그만큼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성장 단계별 평가와 전남 학생의 지방 공무원 채용, 그리고 전남교육 기본소득과 실질적 무상교육 실현 등 30개 공약 과제를 5개 영역으로 구분했습니다. 특히 제대로 된 교육평가가 없어 사교육에 의존하는 병폐를 줄이기 위해 AI 튜터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평가 제도를 도입해 학생들의 학력 성취도를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진단평가가 부활될 가능성도 높아 과거 성적 지향주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광주의 모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무실에 침입해 교사의 노트북을 해킹하고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돌린 사건이 발생하면서 광주시 교육청이 급히 시험 관리 보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퇴근할 때 노트북을 책상이 아닌 정해진 캐비닛에 보관해야 하고 잠금 장치를 해야 합니다. 또 교무실 출입구와 창문에도 잠금 장치를 만들어서 외부인 출입을 차단해야 합니다. 한편 광주시 교육청은 교무실 내에 CCTV 설치에 관해서는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실태를 점검하는 연속 기획 순서입니다. 제도적인 허점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무단 이탈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전해드렸는데요. 계절 근로제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삼는 현지 브로커들 역시 악순환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20년 넘게 고향인 네팔과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고 있는 구룽 씨. 네팔에서 한국의 계절 근로자로 오려면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브로커를 통해서는 지금 거의 돈을 주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는 이제 사람들 알고는 있고, 한국 돈으로 이제 500에서 이제 한 1,000. 월급 200만 원 가량을 받는 계절 근로자가 5달 만에 돌아갈 수 없는 이유입니다. 투자하고 왔는데 그냥 와서 돈 벌어와서 거기 갚고 그 이상 벌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벌으니까 가서 도망가서 일하면서 돈 벌고 이제. 무단 이탈한 뒤 체포돼 강제 출국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한국의 계절 근로제는 현지에서도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네팔 정부는 최근 해외 단기 근로를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개별 업무 협약을 금지하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지난달부터 공무원판에서 모든 권한이 고용노동부로 정무부에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적으로 영업을 재개할 수 없다고 이렇게 지금 공문을 내렸습니다. 해외 현지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른바 계절 근로자 장사를 하는 불법 브로커 조직도 활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들이 MOU 체결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 들어오는 거에 대한 그 전반적인 사안들, 그리고 들어와서는 또 관리 같은 거, 그런 걸 대신 해주겠다. 저희도 올해 한 30명 정도 전화 받은 것 같은데, 온 사람 포함해서 자기들이 관리 다 잘해줄 테니까 MOU 체결하자고.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현 운영 방식으로는 불법 브로커들의 돈벌이 수단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50년 사이 전남 지역의 농어업인이 9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농림어업 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전남 지역의 농가 인구는 28만 명으로 50년 전에 비해 239만 8천 명이 감소해 89.5%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업인은 같은 기간 동안 43만 6,900명이 줄어서 92.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20년 기준 전남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48.6%로 절반에 육박하고 전남의 전체 고령 인구 비중보다 24.9%포인트나 높았습니다. 무안군이 다음 달 5일까지 양파기계 정식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합니다. 무안군의 올해 양파기계 정식 목표는 200헥타르로 신규 농가에게 1헥타르당 203만 원, 기존 농가에게는 1헥타르당 95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육묘부터 저장까지의 양파 농업 전 과정의 기계화를 위해 내년까지 44억 원을 들여서 육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무안군은 양파 기계 정식이 기존 농법에 비해 10아르당 비용을 36만 5천 원 줄일 수 있고 전 과정 기계화 시 투입 시간이 76%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민간공원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중앙 1지구는 현재 사업 진척이 가장 더딥니다. 광주시와 사업자가 풍암호수 수질 개선안을 포함한 공원 조성 최종 변경안을 마련해서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중앙공원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지가 관심인데 아파트 사업을 둘러싼 법인 내부의 분쟁은 여전합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녹조와 악취 발생으로 고질적인 수질 문제를 겪고 있는 광주 풍암호수. 민간 특례 사업인 중앙공원 1지구에 포함돼 수질 개선 방안도 민간공원 사업으로 넘겨졌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제시한 안은 호수 일부 매립을 통해 저수량을 현재의 3분의 1 정도로 줄이고 수심도 1.5m로 낮추는 겁니다. 여기에 깨끗한 물을 하루 1,000톤가량 유입시키면 수질을 3등급 이상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리 가능한 수심을 가진 그런 풍암호수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맑은 물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그 볼륨의 깊이를 만들기 위해서 1.5m를 채택한 거고요. 이 같은 매립을 통한 호수 규모 축소 방안은 여전히 의견이 분분해 주민 설명회에서도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형 보존을 원하고 있는데 매립을 하겠다고 합니다. 매립지의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1년 전 서구청이 원형 보전을 포함한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광주시와 사업 시행자가 협의한 결과 최종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공원 조성 관련 주민 의견 수렴은 다음 달 1일까지입니다. 수질 개선 TF팀 회의를 한 6차례 개최를 했고요. 그동안 회의를 통해서 나온 안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께 설명을 드린 거고 저희가 이제 이런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또 수렴을 해서 한편 사업 시행자인 법인 측은 최근 3,100억 원을 추가로 조달해 토지 보상 절차를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후 아파트 계획에 대한 심의 절차에 들어가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겁니다. 하지만 아파트 사업을 둘러싸고 기존 사업을 주도했던 한양 측과 갈등이 법인 내 지분 변경 문제까지 번진 터라 실제 착공은 빨라도 내년 상반기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도심을 관통하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도시가 양분되는 문제에 대한 순천시의 입장에 깊이 공감한다며 지역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순천시는 이 수석이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대통령 방문과 스타필드 순천 유치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새벽 보성과 고흥 지역에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졌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높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34도까지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몸이 지치기 쉬운 요즘인데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수분을 자주 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은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까지 일부 지역에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가시거리 500m 미만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영광 33도, 그 외 내륙 지역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 29도, 광양 32도, 구례와 곡성 33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해남 31도, 강진 32도, 무안과 영암 3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8도에서 3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겠고요. 바다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가 계속되겠고요. 토요일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면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